네,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아시안게임 명단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게 부탁을 하셨어요. 댓글에 아시안게임 분석 명단 나왔는데 왜 분석 안 하시냐, 언제 영상 올리냐, 이런 거 많이들 남겨주셨는데 제가 언제 할까 하다가 그래도 계속 많은 분들이 막 인스타 다이렉트도 보내주시고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제가 일단 유튜브 통해서 되게 많은 걸 봤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올렸던 아시안게임 명단 분석이라든가 이런 컨텐츠들을 봤는데 저는 좀 많이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명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명단을 보시면은 아시안게임 명단에 골키퍼는 2명을 뽑았어요. 이거는 월드컵과 다르게 23명이 뽑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명의 골키퍼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2명을 데려가게 됐는데, 사실상 강현무랑 송범근이 뽑힐 가능성이 높았는데 월드컵 때 조현우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뛰어나면서 강현무가 나가게 되고 넘버원으로는 조현우가 뽑혀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현우가 뭐 넘버원이 될 거고, 넘버2를 송범근을 쓸 거냐 강현무를 쓸 거냐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전북현대에서 뛰고 있는 송범근이 더 듬직하기 때문에 저는 송범근 선수를 선택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따로 말할 게 전혀 없고, 정말 골키퍼는 정말 든든하다, 골키퍼 2명은 아주 좋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수비수부터 바라볼 건데, 수비수에는 일단 황현수 선수, 정태욱 선수, 김민재 선수, 김진야 선수, 조유민, 이 김문환, 이시영, 이렇게 7명이 뽑혔어요. 이렇게 7명이 뽑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좀 말할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말할 게 있냐면, 와, 우리나라에 수비수가 이렇게 없나, 우리나라 진짜 수비수가 이렇게 약한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라인업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황현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연령별 대표에서 이렇게 뽑혀왔고 막 지난 게임들도 많이 나갔었는데, 황현수 선수가 FC서울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뽑힐만해요. 그리고 이 전 대표팀에 소집이 되었을 때도 황현수 선수가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황현수가 뽑히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황현수의 경기력을 바라본다면, 대표팀에서 보여준 모습이나 현재 FC서울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주전으로 뛰기는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애매해요. 정말 애매한 것 같고, 정태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의문을 가질 수는 있어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경기 숫자가 너무 적어요. 출전 경기 숫자가 너무 적은데 일단 연령별 대표 때 잘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를 뽑는 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어요. 뭐 이 선수를 뽑는데 어쩌냐, 저 선수 뽑는데 어쩌냐, 이 선수가 경기를 안 뛰었으니 어쩌냐 저쩌냐, 막 이런 말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다 대고 딱 한마디를 하고 싶어요. 감독이 마음에 들면 뽑으면 그만이에요. 솔직히 감독이 마음에 들면 뽑으면 그만이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익스큐스를 막 다른 변명거리를 만들지 않으면 어떠한 논란도 일어나지 않는데, 나는 솔직히 약간 아쉬운 것 중 하나가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님들이 이런 프레스 컨퍼런스라고 하죠, 이런 인터뷰를 할 때 너무 본인의 마음을 다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성숙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난 그게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어요. 왜냐면 이런 거거든요. 뭐 정태욱 선수가 4경기밖에 안 뛰었는데 왜 뽑았냐는 말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김진야 선수랑 뭐 조유민 선수나 김문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꽤 뛰었기 때문에 이 선수를 뽑는 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시영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는 이제 4경기밖에 안 뛰었어요, 성남에서. 그래서 이런 선수를 뽑는 거에 있어서 문제점을 일으키고 싶다면 일으킬 수가 충분히 있겠죠, 그죠? 그리고 미드필드진에도 보면은 뭐 광주FC에 있는 이승모 선수 2경기밖에 안 뛰었죠. 장윤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5경기밖에 안 뛰었죠. 근데 이 선수는 뭐 2017년도에 꽤 뛰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라 하기 좀 어렵고, 김건웅 선수는 2경기밖에 안 뛰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4경기인가 5경기밖에 안 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웅 선수 같은 경우에도 애매하죠. 뭐 황인범은 말할 게 없죠. 황인범은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황인범에 대해서 말할 거 없죠. 그리고 김정민에 대해서는 제일 이해 안 가요. 김정민은 사실상 오스트리아로 간 이후로 1군 경기에서 데뷔를 못하고 있는데 이 선수를 뽑았다는 것 자체에 있어서 많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정말 많은 말을 할 수 있고, 이 선수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전 대표팀 소집에도 김정민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강인도 대표팀에 착출이 안 됐었잖아요. 김정민이 안 됐. 근데 그때도 김정민도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소집의 백송화 됐었는데.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김정민 뽑은 것도 좀 의아하고,
뭐 이진현은 충분히 뽑을만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격수에 있어서는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도대체 네이버에서 난리가 나고 학연이다 지연이다 막 이런 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왜 많이 나오냐라고 말한다면 전 그건 것 같아요. 뭐 백승호를 착출 안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김학범 감독님께서 뭐 백승호가 부상해서 복귀를 했는데 이 복귀하는 과정에서 거기 날씨가 뭐 날씨가 더운데 거기 적응하고 뭐 하는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은 선수를 뭐 우리가 데려가기 어렵다 이런 말을 했고, 이강인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팀 이게 착출을 하려고 했을 때 발렌시아에서 아니 진짜 본 게임도 아니고 지금 전지훈련 가는 거 우리가 왜 도대체 이강인을 보내야 되냐, 얘 지금 이런 톨룬컵도 끼고 많이 뛰었다, 쉴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해줬기 때문에 이강인을 안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했을 거고 톨룬컵 충분히 봤을 거고 이런 거 봤을 때 이강인을 안 뽑을 이유도 굳이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점 중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김학범 감독님이 이강인, 백승호 내 스타일이 안 맞아. 얘네 컨디션이고 나발이고 얘가 발렌시아에서 뛰든 안 뛰든 내 스타일이랑 안 맞아. 나는 피지컬적으로 큰 선수 좋아하고 힘 있는 선수 좋아하고 파워풀한 선수들 좋아하니까 이강인이랑 백승호 얘네 파워풀하지 못해. 얘네가 볼 가지고 잘할 수도 있다고 해도 얘는 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학연, 지연, 혈연 뭐 이딴 소리 다 정리돼요. 난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 다 정리가 되는데 백승호 왜 안 뽑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백승호 선수의 컨디션이고 뭐고 막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렇게 이런 말을 하니까 쓸데없이 그러면 이승모는 경기도 안 뛰었는데 왜 뽑았냐, 그러면 대체 김정민은 한 경기도 안 뛰었는데 왜 뽑았냐, 정태욱은 몇 경기 안 뛰었는데 왜 뽑았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김정민 선수 같은 경우 경기 거의 안 뛰었어. 2군에서만 생활했어. 2군에서만. 그렇게 치면 이강인도 발렌시아 2군에서 걔는 뛰고 있어요. 그럼 이강인이 당연히 뽑혔어야지 왜 안 뽑혔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봤을 때 충분히 이강인 가지고도 태클 걸 수 있고 뭐 가지고 태클 걸 수 있는데, 간단하게 내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 내가 어차피 여기서 성적 못 내면 책임은 내가 지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추구하는 축구 철학이 있고 내가 추구하는 철학에는 이런 선수들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선수들을 선발했다 라고 말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고, 황의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성남에서 뛰어봤기 때문에 나와 호흡이 잘 맞고 내가 이 선수를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를 뽑았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고, 뭐 그러면 네티즌도 할 말이 없어요. 네티즌 입장에서도 굳이 막 몇 경기 이런 말 할 말이 없어. 왜? 본인이 철학이 있다는데 어떡해. 감독이 철학이 있고 감독이 생각이 이래서 이런 선수를 정확히 뽑았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막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뽑았고 저런 이유 때문에 안 뽑았고 이런 말을 너무 만들어서 막 이렇게 변명을 아닌 변명을 해버리고 해명을 하시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냥 이제부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신다면, 솔직히 이승모 선수가 뽑힐 거였으면 저는 오히려 똑같이 광주FC에서 뛰고 있는 김동현 선수라든가 임민혁 선수가 뽑힐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임민혁이나 뭐 김동현 선수가 이승모 선수보다 광주FC에서 더 많이 경기를 나갔고 더 많이 뛰었는데 그러면 이 선수가 충분히 뽑힐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보고 있고, 또 다른 선수들로 바라봤을 때는 솔직히 뭐 크게 뭐라 할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수비수들 보면은 황현수, 정태욱, 김민재, 김진야, 조유민, 뭐 김문환, 이시영 이렇게 바라봤을 때 수비수를 마땅히 이들 말고 다른 선수를 넣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또 누굴로? 이들 말고 누굴로? 그렇지 않아요? 늘 선수가 없어요. 일단은 뭐 손흥민 넣었고 황의조 넣었고 조현우 넣었으니까 와일드카드 3명 써버렸는데 수비수 누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김민재도 있고 어쨌든 간에 FC서울에서 뛰고 있고 정태욱도 제주에서 어쨌든 큰 키가 있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믿는 것 같아. 이 3명을 믿는 것 같고, 그리고 수비수 1명 더 뽑을 바에 나는 차라리 더 든든한 골키퍼를 뽑겠다, 이런 마인드로 그냥 간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로 갔고, 김민재 있으면 웬만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조연으로 그냥 지르신 것 같고, 그리고 미드필드 지역에서 바라봤을 때는 좀 많이 아쉽긴 해요. 미드필드 지역이 막 강하다고까지 보기는 애매한데 아쉽긴 한데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봤을 때 이승우를 중앙 미드필더로 쓸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수비형 미드필더 하나랑 그 박스투박스 하나랑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드에 이승우를 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뭐 스트라이커 원톱에 황의조 쓰고 양쪽 윙 날개에 황희찬이랑 손흥민 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승우 자체를 저는 공격 자원에 쓰는 것보다 이승우를 뭔가 공격형 미드필드나 이런 데 쓰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백승호를 안 뽑은 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승호 선수가 잘하죠. 잘하는데 뛰어나지 않아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언론들이 바라보면 백승호 선수를 무조건 뽑아야 된다. 왜 뽑아야 되냐는 그 이유가 바르셀로나 유스 아니었냐 이거야. 이 선수를 뽑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네티즌의 이유는 바르셀로나에서 떴었는데 이 선수 왜 안 뽑냐 이거야. 바르셀로나하고 우리나라의 희망이다 이러면서 왜 이 선수 안 뽑냐라고 하는데, 지금 스페인, 제가 알고 있고는 스페인 3부인가 4부에서 뛰고 있어요 백승호가. 그 선수를 굳이 뽑을 필요는 없죠. 거기서 엄청나게 잘하고 있고 날아다니고 있고 막 이러면 뽑을 수 있겠지만 바르셀로나에서 떴다는 이유 자체로 그 선수를 뽑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로 전 이강인은 뽑을만 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승우 뽑을 거였으면 이강인은 뽑을만 했어요. 왜 뽑을만 했냐면 이번 월드컵이 끝나자마자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카타르 월드컵 15인에 이강인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강인은 그냥 일부의 팀이 아니라 세계적인 팀, 세계에서 인정하는 발렌시아라는 유소년 그 정말 잘 키워낸다는 그 발렌시아 팀에서 2군에서도 경기를 나가고 있고, 그리고 1군에서도 콜럽당해서 트레이닝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트레이닝을 받고 있고 실제로 톨룬컵에서 본인보다 나이 많은 애들이랑 뛰었을 때, 특히 막 프랑스 애들 상대로 뛰었을 때 전혀 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안 뽑을 이유가 없었어요. 예, 안 뽑을 이유가 없었고, 근데 반대로 제가 봤을 때 이강인을 안 뽑은 이유는 강인이는 다음 거 바라봐도 된다라는 생각에 안 뽑은 것 같아요. 어차피 강인이에게 다음 게 또 있으니까 그거 네가 뛰어라 강인아. 왜냐면 이번에 내가 너 억지로 이렇게 뽑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너 뽑아버리면 나중에 정민이나 승모나 뭐 윤호나 뭐 이런 애들이 걔네들은 또 와일드카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얘네가 와일드카드로 들어갈 가능성이 없지 않냐, 뭐 이런 생각에서 뽑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려하자면. 그렇게 보자면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좀 많이 아쉽긴 하죠. 솔직히 많이 아쉽긴 해요. 이강인을 안 뽑은 거에 있어서 솔직히 아쉽긴 한데, 그건 감독의 초이스니까 뭐 딱히 뭐라고 할 수 없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박이영 선수, 그 독일 리브리그에서 뛰고 있는 박이영 선수 자체가 소집도 한 번도 안 당했다는 거, 난 그런 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 일단은 잔류골도 골 넣었었고 시즌 후반기 때 경기도 많이 뛰었어요 이브리그에서. 근데 그리고 주전까지 잡은 박이영 선수를 콜업도 안 해보고 그 선수들을 테스트도 안 해본 거에 있어서 저는 좀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하고, 아까도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솔직히 K리그 컨텐츠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K2랑 K1 다 챙겨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솔직히 이 우리나라에서 나도 똑같아요. 저도 K리그 경기 일주일에 하나나 두 개 보면 많이 봐요. 일주일에 하나나 두 개 보면 저도 K리그 경기 많이 보는 거고, 여기서 솔직히 이승모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누가 있을 거고, 여기서 김건웅에 대해서 아는 사람 누가 있을 거고, 여기서 뭐 황인범에 대해서 풀경기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 몇 없을 거예요. 하이라이트 중이야 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황인범 선수가 잘한다는 건 아는데 황인범 선수를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게, 내가 황인범 선수는 하이라이트로밖에 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를 뭐라 평가를 못해요. 그래서 이번 아시안게임 때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부탁해 왔던 황인범 선수를 제대로 평가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정말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선수의 매력적인 부분들 제가 제대로 평가를 해볼 거예요. 제대로 평가를 해볼 거예요. 맞아요. 박이영 선수는 와일드카드죠. 와일드카드로 뽑아야 되는 건데 뭐 애매하긴 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거죠. 감독님께서 이거는 그냥 인정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감독님께서 말씀을 잘 하시면은 사실상 큰 논란이 없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누가 더 잘한다 이렇게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감독의 철학에 맞는 선수들을 뽑았다라고 전 믿고 싶고, 그랬으면 좋겠고, 그냥 감독님께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총대 매는 거잖아. 어차피 이번 아시안게임 나가서 우승 못하거나 뭐 못하면 김학범 감독님은 잘리게 될 거예요. 그럼 김학범 감독님이 잘리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선수 쓰고 잘리는 게 낫지. 솔직히
맘에도 없는 백승호, 이강인 쓰는 것보다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승모라든가 이지현이라든가 장윤우라든가 뭐 김건웅 이런 선수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뽑았으면 이 선수들 데려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냥 경기력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 앞으로 아시안게임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로 평가를 해야지 지금 이 명단을 가지고 솔직히 평가하기는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국가 A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왜? 제가 A대표팀에 있는 구자철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은 뭐 대표팀에서 뛰는 경기를 다 봐왔었고 해외에서 뛰는 손흥민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 뛰는 경기 다 봤으니까 제가 뭐라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솔직히 나는 내가 이승모 선수가 뛰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김정민이 옛날에 어렸을 때 뛰는 거는 청소년 대표 때 뛰는 건 봤는데 리틀 기성용이라는 건 아는데 솔직히 기성용에 미치려면 아직 한창 멀었다는 거 느꼈고 김건웅 선수가 뛰는 거 본 적도 없고 이시영이 뛰는 거는 이번에 성남 경기 보러 갔는데 한 10분 정도 뛰었나? 근데 열심히 뛴다는 것만 느꼈지 뭐 이 선수가 잘한다 이런 거 느껴본 적이 없고 그 이 라인업 중에 내가 본 선수는 조현우, 송범근, 황현수, 정태욱 어렸을 때 김진야 좀 봤고 김민재 봤고 이승우, 손흥민, 황희찬, 황의조 이 정도밖에 본 적이 없어요. 이 정도밖에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뭐라 평가하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평가할 수가 없는 라인업이고 이거 가지고 누가 더 낫네 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진짜 K리그랑 K2를 다 보신 분들이니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경기수 이제 2경기밖에 안 뛰었으니까 얘가 뛰었어야 된다. 2경기밖에 안 뛰었는데 얘가 왜 뽑혔냐라는 말은 진짜 아마추어적으로 말하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감독의 철학에 맞으면 뽑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나 이제 경기에 나갔을 때 그가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논란이 되겠죠. 그거는 책임은 당연히 감독이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여기까지요. 아시안게임 명단에 대한 생각은 이 정도까지 있고 솔직하게 뭐 이강인이 안 뽑힌 거에 대해서 아쉬워요. 아쉬운데 모르겠어요. 이 멤버로 과연 우승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선수들이 군면제를 받아서 본인들의 커리어를 더 앞서 나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멤버가 우승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뭐 이런 팀들이 너무 잘해요. 전에도 봤지만 우즈베키스탄 애들이 진짜 잘하고 뭐 다른 팀들도 너무 잘해서 우리나라가 우승이 가능할지 안 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모르겠고 어쨌든 잘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 베트남도 은근히 무섭기 때문에 임민혁, 한찬이 안 뽑힌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뭐 임민혁 같은 경우에는 안 뽑힌 건 좀 아쉬운데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김학범 감독님이 약한 애들을 싫어요. 김학범 감독님이 백승호, 임민혁, 뭐 이강인 이런 선수를 안 뽑은 게 나약한 애들을 싫어하는 것 같아. 빡세고 강한 선수를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명단 분석 보시고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들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많은 대답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